안녕하세요. 인체 설계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인체에서 가장 자유롭지만 동시에 가장 헐거운 관절인 어깨를 해부했습니다. 상완골 머리는 깊은 소켓 안에 단단히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얕은 접시 같은 관절화 위에 커다란 공 하나가 얹혀 있었고 그 주변을 회전근개와 관절순, 관절막이 간신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유도를 얻기 위해 안정성을 희생한 관절, 그것이 어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자유로운 팔이 만들어내는 힘이 결국 어디로 모이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무거운 바벨을 손으로 잡는 순간 힘은 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손목을 지나고 팔꿈치를 지나고 어깨를 지나고 흉곽과 등을 거쳐 마침내 인체의 중심 기둥으로 모입니다. 바로 요추입니다. 허리뼈, 특히 L4와 L5, 그리고 그 아래 요천추 접합부는 인체에서 가장 잔혹한 하중 격전지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면 데드리프트는 단순합니다. 바닥에 놓인 바벨을 잡고 엉덩이와 다리의 힘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혀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머리와 팔, 흉곽과 복부는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가 되어 요추 위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이 덩어리는 그냥 아래로 누르기만 하지 않습니다. 요추를 중심으로 앞으로 꺾어버리려는 거대한 회전력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지렛대 하중입니다. 하지만 오늘 일부에서는 바벨을 들어 올리는 장면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허리가 왜 처음부터 위험한 구조인지 보겠습니다. 왜 요추는 단순한 소직 기둥이 아니라 앞으로 휜 생체 서스펜션인지, 왜 L5는 평평한 바닥이 아니라 청골이라는 기울어진 미끄럼틀 위에 놓여있는지, 왜 척추뼈 사이의 작은 디스크는 단순한 쿠션이 아니라 상체와 바벨의 회전력을 받아내는 초고압 생체 베어링인지, 그리고 인체는 이 구조를 버티기 위해 어떤 안 보이는 기둥을 세우는지, 오늘 우리는 요추가 무너지는 조건과 그것을 막기 위해 작동하는 복압, 척추 길이끈, 다혈근, 흉요 근막의 시스템을 해부하겠습니다. 내 몸의 암호를 푸는 시간, 15번째 에피소드, 요추는 왜 터지는가 일부. 미끄럼틀 위의 디스크와 복압 기둥입니다. 먼저 요추의 구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척추는 하나의 긴 뼈가 아닙니다. 작은 뼈들이 블록처럼 차곡차곡 쌓여있는 분절형 기둥입니다. 목에는 경추, 등에는 흉추, 허리에는 요추, 아래에는 천추와 밑추가 이어집니다. 그중 요추는 5개의 큰 척추뼈로 구성됩니다. L1, L2, L3, L4, L5. 이 5개의 허리뼈는 상체의 무게를 받아 골반으로 전달하는 인체의 중심 하중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은 완전히 수직으로만 서 있지 않습니다. 요추는 앞으로 부드럽게 휘어진 전만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선은 단순한 모양이 아닙니다. 충격을 흡수하고 무게중심을 조절하고 상체의 하중을 골반으로 전달하는 생체 서스펜션입니다. 바로 이 곡선 때문에 요추는 압축력뿐 아니라 전달력에도 노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전달력이 단순한 추상적 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추의 마지막 뼈인 L5는 크고 무거운 벽돌처럼 생겼지만 그 벽돌이 놓인 바닥은 평평하지 않습니다. L5와 청골이 만나는 관절면은 수평 바닥이 아니라 앞아래쪽으로 기울어진 경사면입니다. 즉 L5는 단단한 바닥 위에 안정적으로 얹힌 뼈가 아니라 기울어진 미끄럼틀 위에 놓인 뼈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중력은 L5를 아래로 누르는 동시에 청골 경사면을 따라 앞아래쪽으로 미끄러뜨리려 합니다. 이것이 요천 추각이 만들어내는 전달력의 딜레마입니다. 허리는 단순히 눌리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 뼈가 서로 엇갈리려는 힘을 계속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 앞뒤로 미끄러지려는 힘, 앞으로 숙일 때 꺾이려는 힘, 요추는 이 모든 힘을 동시에 견뎌야 합니다. 특히 L4, L5와 L5, S1V는 가장 많은 하중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요추와 골반이 만나는 경계면이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기둥과 고정된 받침대가 만나는 곳, 건축 구조물에서도 이런 경계면에는 항상 응력이 집중됩니다. 인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는 추간판, 즉 디스크가 들어있습니다. 디스크는 단순한 쿠션이 아닙니다. 겉은 질긴 섬유륜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쪽에는 젤리 같은 수액이 들어있습니다. 마치 두꺼운 타이어 안에 압력 높은 젤리가 갇혀있는 구조입니다. 섬유륜은 여러 층의 콜라겐 섬유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겹겹이 배열된 생체 보강 타이어입니다. 수액은 물을 많이 머금은 젤리성 중심부로 위아래 압박을 받으면 그 압력을 사방으로 분산하려 합니다. 젊은 디스크의 수액은 수분 함량이 높아 강한 팽압을 가질 수 있고 요추와 경추의 디스크는 움직임과 관련해 중요한 두께와 형태를 가집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구조는 매우 정교합니다. 우리가 걷고 뛰고 앉고 일어서고 허리를 숙였다 펴는 동안 디스크는 계속 눌리고 변형되며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무거운 물체를 드는 순간입니다. 이때 요추에는 단순 압축력만 걸리지 않습니다.
상체가 앞으로 기울면 상체의 무게중심은 요추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앞으로 멀어질수록 요추를 굽히려는 회전력은 커집니다. 쉽게 말해 같은 무게라도 몸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버틸만 하지만 몸에서 멀리 떨어지면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바벨의 무게가 100kg이라 해도 요추가 실제로 처리해야 하는 힘은 단순히 100kg이 아닙니다. 바벨의 무게, 상체의 무게, 팔의 무게, 그리고 이 모든 무게가 요추에서 떨어진 거리, 이 거리들이 만들어내는 회전 모멘트가 요추에 걸립니다. 즉 거리는 무게 자체가 아니라 무게와 거리의 곱을 버티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L4, L5 디스크는 작은 고무 패드가 아닙니다. 상체와 바벨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굽힘 모멘트를 수 밀리미터 두께의 섬유륜과 수액으로 받아내는 초고압 베어링입니다. 허리를 숙이면 디스크 앞은 눌리나 대신 뒤쪽 섬유륜은 잡아당겨집니다. 척추 굴곡은 디스크 앞쪽에는 압축을, 뒤쪽에는 장력을 만들고 그 결과 수액은 뒤쪽, 특히 섬유륜이 상대적으로 약한 방향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디스크의 뒤쪽 구조가 앞쪽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해부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척추체의 앞쪽에는 전종인대라는 넓고 강한 방어벽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체 뒤쪽, 즉 신경관의 앞벽을 따라 지나가는 후종인대는 전종인대보다 훨씬 좁은 띠 모양입니다. 후종인대는 수액이 정중앙 뒤쪽으로 곧장 터져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하지만 그 방패는 디스크 뒤쪽 전체를 넓게 덮지 못합니다. 특히 후방 외측 모서리에는 상대적으로 방어가 약한 빈틈이 남습니다. 바로 그곳이 문제입니다. 허리가 둥글게 말리고 디스크 앞쪽이 강하게 눌리고 수액이 뒤쪽으로 밀려날 때 정중앙은 후종인대가 버팁니다. 그러면 압력을 받은 수액은 가장 약한 길을 찾아 빗겨나갑니다. 그 방향이 바로 후방 외측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후방 외측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과 겹쳐 있습니다. 즉 허리 디스크가 왜 하필 신경이 지나가는 방향으로 터지는지는 우연이 아닙니다. 방어벽의 빈틈과 신경의 통로가 같은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섬유륜의 층은 뒤쪽에서 더 얇고 적을 수 있으며 수액도 디스크의 정중앙보다 약간 뒤쪽에 위치합니다. 즉 허리를 깊게 굽힌 상태에서 무거운 하중이 실리면 수액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뒤쪽을 향해 밀려나기 쉬운 조건에 놓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그냥 무거운 걸 들어서 터진다. 정확히는 다릅니다. 무거운 것보다 위험한 것은 굽힘, 압축, 전단, 회전이 겹치는 순간입니다. 특히 회전은 요추에게 매우 불리한 힘인데 요추는 많이 비틀리도록 설계된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추 뒤쪽에는 위아래 척추뼈가 서로 맞물리는 후관절이 있습니다. 이 후관절의 관절면은 주로 시상면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즉 요추는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젖히는 움직임에는 비교적 열려 있지만 좌우로 비트는 회전에는 강하게 잠겨있는 구조입니다. 뼈가 회전을 허용하지 않으면 회전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 힘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데드리프트 중 허리가 굽은 상태에서 상체가 살짝 틀어지면 맞물린 후관절은 돌아가지 않으려 버팁니다. 그러면 비틀림 에너지는 척추뼈 사이에 끼어있는 디스크로 흘러갑니다. 특히 섬유류는 층마다 콜라겐 섬유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어 어느 정도 비틀림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축과 굽힘이 이미 걸린 상태에서 회전 토크까지 겹치면 섬유륜 일부에는 장력, 압축, 전단, 비틀림이 동시에 집중됩니다. 이것이 허리가 둥글게 말린 상태에서 몸통을 살짝 비틀며 들어 올리는 동작이 디스크의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허리가 둥글게 말린 상태, 바벨이 몸에서 멀어진 상태, 복압이 풀린 상태, 엉덩이가 먼저 올라가고 상체가 뒤늦게 따라오는 상태, 이때 요추는 기둥이 아니라 휘어진 낚싯대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L4, L5 디스크는 그 낚싯대의 가장 큰 굽힘점에 위치한 작은 고무 관절이 됩니다. 정상적인 데드리프트에서 요추는 완전히 굳은 막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추가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중립에 가깝게 고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코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어를 단순히 복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어는 배 앞쪽의 식스팩 하나가 아닙니다. 코어는 척추를 둘러싼 360도 압력 시스템입니다. 앞에는 복직근과 복행근, 옆에는 내복사근과 외복사근, 뒤에는 척추기립근과 다혈근, 아래에는 골반저근, 위에는 횡격막이 있습니다. 이 구조들이 함께 작동하면 복강 안의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것이 복압입니다. 복압은 찌그러지는 빈캔 안에 공기를 강하게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속이 빈 캔은 쉽게 찌그러집니다. 하지만 안에 압력이 차오르면 같은 캔도 훨씬 단단해집니다. 인체의 복강도 비슷합니다. 복압이 올라가면 요추 앞쪽에서 내부 압력이 받쳐주고 뒤쪽에서는 척추기립근과 다혈근이 후방 장력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이에서 요추는 앞뒤로
압축된 안정된 기둥처럼 변합니다. 이때 등 뒤쪽에서는 거대한 근육들이 착동합니다. 척추기를 이끄는 척추 양옆의 홈을 따라 길게 달리는 후방 케이블입니다. 이 근육들은 양쪽에 함께 착동할 때 굽어진 몸통을 다시 펴는 척추의 주요 신전근으로 착동합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다혈근이 있습니다. 다혈근은 짧고 깊은 근육으로 척추뼈 하나하나를 미세하게 붙잡습니다. 척추기를 이끈이 큰 크레인 와이어라면 다혈근은 각 마디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정밀 볼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조를 뒤에서 감싸는 것이 흉요근막입니다. 흉요근막은 단순한 얇은 막이 아닙니다. 요추 부위에서는 두껍고 강한 섬유성 덮개로 착동하며 내재성 등근육과 복근, 골반 구조를 하나의 장력 네트워크로 연결합니다. 즉 코어는 근육 몇 개의 힘이 아니라 복압, 근막, 척추기를 이끈 다혈근, 복부 근육, 골반, 횡격막이 함께 만드는 생체 텐세그리티 구조입니다. 텐트 기둥 하나만 세워서는 텐트가 서지 않습니다. 기둥과 팩, 줄과 천막이 서로 당기고 버텨야 전체 구조가 안정됩니다. 요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척추뼈만으로는 약합니다. 디스크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인대만으로는 움직임을 잃습니다. 근육과 근막, 복압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요추는 무거운 바벨에서도 한 덩어리의 강한 기둥처럼 버팁니다. 오늘 일부에서 우리는 데드리프트 순간 허리에 걸리는 힘이 단순한 무게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요추는 일자로 세워진 콘크리트 기둥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척추뼈들이 차곡차곡 쌓인 분절형 기둥이었고 그 기둥은 앞으로 부드럽게 휘어진 전만 곡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곡선은 충격을 흡수하는 생체 서스펜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요추를 압축력뿐 아니라 전단력에 노출시키는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상체와 바벨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요추는 단순한 압축이 아니라 전단력과 지렛대 하중을 동시에 받습니다. 무게는 숫자지만 허리가 실제로 받는 것은 그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상체가 얼마나 숙여졌는지, 바벨이 몸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그 힘이 요추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작용하는지 이 거리가 합쳐져 허리를 앞으로 꺾으려는 거대한 회전 모멘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힘이 마침내 도착하는 곳이 L4, L5 디스크입니다. 겉보기에는 작은 고무 패드처럼 보이는 구조. 하지만 그 순간 이 디스크는 수 밀리미터 두께의 섬유륜과 수액으로 상체와 바벨의 굽힌 모멘트를 받아내는 초고압 생체 베어링이 됩니다. 허리가 굽으면 디스크 앞쪽은 눌리고 뒤쪽 섬유륜은 당겨지며 수액은 뒤쪽으로 밀려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는 후종인대라는 방어벽과 신경이 지나가는 위험한 통로가 있습니다. 즉 허리 디스크는 우연히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추 전만, 요천 추각, 전단력, 지렛대 하중, 디스크 내부 압력, 후종인대의 빈틈이 같은 방향으로 겹칠 때 파괴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요추 후관절이 회전을 제한하는 구조까지 더해지면 비틀림 에너지는 뼈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디스크의 섬유륜 안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인체는 이 위험한 구조를 아무 방어 없이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복압, 폭벽, 횡격막, 골반적, 척추기를 이끈 다혈근, 흉요근막이 함께 작동하면 요추 앞쪽에는 보이지 않는 압력 기둥이 세워지고 뒤쪽에는 강력한 후방 케이블이 걸립니다. 그 순간 요추는 혼자 서 있는 약한 기둥이 아니라 압력과 장력으로 보강된 하나의 강한 구조물이 됩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허리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인체가 그 위험을 어떻게 버티는지 보았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이 방어 시스템이 실제 데드리프트 순간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겠습니다. 바벨은 손에서 시작해 어깨, 흉곽, 척추, 골반, 고관절, 발바닥으로 힘을 전달하고 그 힘이 고관절과 다리로 흐르면 몸은 강해집니다. 하지만 힘이 둥글게 말린 요추 한 지점에 몰리면 L4, L5 디스크는 고관절이 해야 할 일을 대신 떠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순간을 해보하겠습니다. 요추는 왜 터지는가 일부. 미끄럼틀 위의 디스크와 복압 기둥이었습니다. 인체 설계도입니다.